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10월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틀 급등하더니 이제 또 계속 또 하락하네요. 미국 증시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오늘 밤새 한국 시간 네. 발표를 앞두고 지금 주시장이 이틀째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는 뭐 약법이 없다는 오늘은 좀 하락세 1% 넘나 들었으니까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주초에 5.7%. 2020년 4월 이후 이틀간으로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좀 더 뻗어줬으면 좋으면 하는 아쉬움 남지만 여하튼 일단은 오늘 이후에 또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섹터별로 보면 오늘까지 4일 연속 올라갔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만 딱 뽑아서 보면 이번 주 들어서 무려 14.7%가 올라갔거든요. 2020년 11월로 기억하는데 네네. 11월 이후 보면 지금 불과 4일밖에 안 됐지만 제일 많이 오른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연초 대비 월초 대비 할 것 없이 지금 에너지 섹터만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초 대비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는 것은 에너지 섹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은 에너지와 유틸리티였는데 유틸리티가 9월 달에 빠지면서요. 네. 에너지 하나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번 주 들어서 유가는 브렌트유 그리고 WTI, 텍사스 중주를 모두 11%씩 거의 똑같이 올랐고요.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지금 올해랑 내년에 유가 전망을 업데이트했는데요. 기존보다 좀 올려놨습니다. 그 올해 말에 $110. 참고적으로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 $95입니다. 내년 1분기 말에 $115이기 때문에요. $115면 지금 기준 가격 대비 한 15%, 네네. 올해 연말까지 한 11%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매치가 좀 안 되는데요. 미국은 지금 정확하게 9월 20일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99일 연속으로 내리다가 그다음부터 약간 반등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3센트가 올라갔는데 3센트 올라간 거가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거로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금리도 지금 반등세를 이틀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지난주에 있었던 영국에서의 그런 부유세를 철폐하고 이 부유세를 철폐했다고 다시 없애 이런 정신없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의 주가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모든 금융시장에서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어제 3.75에서 3.82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도 올라갔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가 어제는 강보합이었는데 오늘 제법 좀 올랐습니다. 1% 올라가면서 112선을 회복했고요. 물론 오늘 고용보고서 앞두고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20만 건 이하라서 5개월 만에 최저였는데요. 오늘은 예상보다 조금 너무 많은 22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슬로우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오늘 자체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나온 것이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아마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섹터별 움직임 보여주셨는데 에너지 말고는 대부분 하락했었거든요.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종목별로 보면 오늘은 메타 플랫폼이 오늘 일단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하면서요.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높다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의 애플로 시작된 그런 어떤 개인 정보에 따른 이슈에 대한 하방 압력은 이제 거의 끝나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주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된다 얘기하는 꽤 있습니다. 어찌 됐건요. 이걸 동의하건 안 하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이제 가치 투자를 분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밸류를 따지는 것인데요. 밸류를 따지는 거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에소스 다모다라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NIU 스턴 대학에 있는 그 경영학 교수면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자기 주식 투자하는 것도 자세히 이제 얘기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실제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경기가 어렵고 리세션이 되고 발표는 안 했지만 리세션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베어마켓 들여다보니 상당히 좀 디펜시브한 주식을, 좀 방어적인 주식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전해드리는 입장인데요. 그분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사느니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메타 플랫폼 이런 거 자기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죠. 지금 장기적으로 주식을 봐야 되고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은 펀더멘탈에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가를 보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고난의 시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기업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살아남을 기업에 물론 코카콜라 여전히 살아남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고 지금 돈도 있고 브랜드력이 있는 소위 빅테크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빅테크들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메타 플랫폼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애플, 아마존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하나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럼 한 종목 더 얘기한 거 자기는 엔비디아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위 그런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밸류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분은 참고적으로 보면 2020년 주가 한참 올라갈 때 테슬라를 팔았지만 테슬라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 때 그 이전에도 테슬라 갖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좀 더 원하시면 그분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네네. 그분 한번 자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애플은 이제 이번 주 초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금을 내려갖고 상당히 네네. 주가가 하락도 했었는데요. 오늘 UBS에서는 아이폰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이폰 프로 맥스, 14 프로 맥스죠.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거가 네네.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작년 대비 훨씬 더 대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35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32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40분 지금 예약 주문하실 텐데 맞아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얘기요. 여하튼 그런 걸 하면서 견조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전체 아이폰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뭐 아니면 그 정도 조금 밑돌 수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펠라트는 이제 최근에 잇따라서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고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 인원의 12%의 인력 감축을 발표한 것이 다분히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의견이 핀터레스트와 테이크투, 테이크투는 게임 회사인데요. 네네.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4%, 테이크투가 한 3%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도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최근에 좀 상당히 많죠. 다만 주가는 이제 트위터 때문에요. 네. 트위터 때문에 상당히 트위터가 올라간 대신에 이것만 그만큼 아니면 떨어져서 또 마음 아프시면 많을 텐데요. 미주에서 목표 주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390일에서 370달러로 내렸던 반면에요. 도이치방크는 강력 매수 리스트에 자기네 이걸 또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재료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오늘 AMD일 텐데 네네. AMD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가이던스를 내린 것을 내리는 그러니까 경고를 얘기를 했어요. 한 3주 전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발표를 그런 얘기를 하면 실적 가이던스 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내렸던 네네. 적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하루 만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PC의 수요가 부진하고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좀 이슈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매출 가이던스와 총 마진율은 이제 기존의 자기 가이던스보다 내렸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67에서 56억 달러고요. 총 마진율이 54에서 5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3, 4% 정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물론 숫자는 내려갔지만 네네. 이 가이던스 자체의 시황에 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텔이나 AMD를 포함해서 PC 수요가 상당히 이번에 4분기에 슬로우 다운할 거에 따른 많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시간에서 빠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것도 오늘 밤에 정규장 흐름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